안녕하세요, 윤종장입니다. 오늘은 나무 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블로그 윤종장 블로그에 예전에 나무 심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거보다 조금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좀 포괄적으로 영상을 준비 중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튜브나 인터넷상에 나무 심는 방법 영상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보면 다행히 잘 설명하신 분들도 있고, 또 진짜로 아직도 진짜로 불도 안 주고서 그냥 나무부터 심고 위에다가 물 주라는 사람도 있고, 좀 가지각색입니다. 조금씩 그렇게 다르기도 하고, 너무 진짜 수십 년째인지 어쩐지 너무 발전되지 않은 그 획일적이고 단순한 그런 식재 방법으로만 그냥 영상 하나 올리기 수준으로만 그런 영상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무 심는 방법에 대해서 토탈 총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정석대로 윤지 아빠의 이런 기술들 적게는 2-3년 걸리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차차 생각해 보시고 해보시면은 슬슬 이해가 되실 겁니다. 나무 심는 것만 제대로 잘 심어도 절반 이상은 살릴 수 있습니다. 심는 거 제대로 못 심으면은 많이 죽기도 합니다. 오늘 윤지 아빠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나무 심는 방법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아마 거의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체리묘목, 이건 체리묘목이고요. 보통 나무를 사게 되면은 이 접목한 나무 같은 경우에 접목 부위, 여기 접목 부위고, 이 밑으로는 대목, 이 위로는 체리나무가 되는 거죠. 여기가 접목 부위, 눈접을 해가지고 지금 이 모양인 지금 이 모습인데, 원래는 보통은 이제 저렴한 묘목 같은 경우는 여기 접목 부위에 비닐이 감겨져 있을 것이고, 또 여기 대목 부분이 위로 이렇게 톡 튀어나왔을 거예요. 근데 체리 묘목은 좀 몸값 비싸니까 특별 관리합니다. 이게 접목 비닐도 진작에 다 벗겨주고, 여기 대목 윗부분도 이렇게 나왔던 거를 예전에 잘라져 가지고 이렇게 아무는 융합이 되는 과정입니다. 나무를 이렇게 받아 보시게 되면은 뿌리가 이제 삽으로 캐다 보면은 보통 삽으로든 포크레인을 캐든 하다 보면 이렇게 잘리는 부분도 있고 그래요. 이런 거 좀 깔끔하게 잘라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이건 일부러 제가 이제 꺾어 놓은 건데, 뿌리가 어디 돌에 걸리나 그래가지고 휘어져서 자란 거 있을 거예요. 이렇게 휘어져서 자란 거 같은 경우 이렇게 또 반듯하게 여기서 잘라주면 되고요. 작년이나 재작년에 제가 이제 나무 심을 때 여기 이 위치가 잘라준 위치예요. 여기 이런 데서 잘라져 가지고 새로운 뿌리들이 나온 거예요. 이게 뿌리가 색깔이 보면은 건강합니다. 그리고 나무 보면은 분다리라고 들어보셨죠? 분다리 같은 경우는 이 분다리를 예를 들려고 공을 가져왔어요. 분다리 같은 경우는 이게 흙이에요. 흙. 여기 나무가 이렇게 있는 건데, 분다리가 좋은 것이냐, 아니면은 지금 이렇게 흙을 턴 것이 좋을 것이냐. 보통은 아직은 이제 지금 고정관념이 이 분다리 그 흙을 이렇게 나무에 붙여가지고 온 거를 좋다고들 생각하시죠. 이것도 정말로 사람들이 착각하고 계신 거예요.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이게 또 왜
왜 이런 생각을 아예 못하는지 저는 도대체 제가 이해할 수 없네요. 제가 알기 쉽게 얘기를 할게요. 지금 이 나무는 그나마 이제 연차가 얼마 안 된 나무라서 분다리를 이만큼이나 이거보다 좀 더 크게 할 거예요 아마.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보다 이 나무보다도 더 두꺼운 나무라 치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손목 두께라고 치면은 분다리가 좀 더 커지긴 하는데, 손목 두께만큼 나무가 큰 만큼 뿌리도 엄청 길게 있을 거예요. 두껍고 긴 뿌리가 있을 텐데, 분다리를 하게 되면 흙 무게 때문에 크게 못 떠요. 이거 2배나 크게 못 뜨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 비율로 해서 나무가 크다고 치면은 이런 가까운 곳에서 다 잘리는 거예요. 뿌리가, 분다리가 아닌 흙을 터는 거는 나무 자체 무게만 얼마 안 되니까 흙을 털어도 뿌리를 길게 유지시킬 수 있어요. 제 말이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은, 분다리를 하게 되면은 이런 데서 짧게 뿌리가 다 끊기는 거고, 분다리를 안 하게 되면 이렇게 길게 뿌리를 유지시킨 채로 심을 수 있단 말입니다.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은, 사람 몸으로 봤을 때 분다리는 팔뚝에서 어깨, 허벅지에서 잘려가지고 살이 다시 나는 거라고 보면 되고, 분다리가 아닌 이렇게 흙을 턴 거 같은 경우는 손가락 정도에서 이렇게 저 여기 몸통 가까운 어깨에서 잘리는 게 아니고 손가락 마디에서 이렇게 잘리니까 훨씬 나무한테 좋다는 거예요. 분다리 하는 이거는 조경수 막 나라에서 하고 시에서 할 때, 막 한여름에도 심고 가을에도 심고 할 때, 어차피 장비 다 있고 하니까 분다리 해가지고 조경수 가로수로 심을 때나 아니면 침엽수 같은 거 심을 때 분다리 하는 거고요. 오늘 영상 보여드릴 영상처럼 심는 방법을 알면은 분다리 하는 게 더 안 좋다는 거예요. 직접 흙을 다 털어가지고 뿌리를 정리한 다음에 심을 때 그대로 심으시면은 분다리 하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분다리, 예를 들어 3년차, 4년차, 5년차 이상 나무 만약 옮겨 심게 됐을 때 분다리 하는 것보다는 흙을 다 털어가지고 뿌리를 최대한 길게 유지한 상태로 심는 게 더 좋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분다리 바로 심을 경우에는 이게 흙을 털어가지고 분다리 안 하고 심는 게 좋은 거고, 또 경우에 따라서 뭐 어디 전시장이라든가 가식장, 전시장에 전시를 할 때는 이제 분다리 된 나무들 많이 볼 수 있죠.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분다리가 된 거랑 안 된 거랑은 습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습도. 지금처럼 흙을 다 털었더라도 이게 겨울에 성장이 멈춘 상태에서 뿌리에 습도만 유지되면은 그냥 저온 창고에 넣어놔도 되고, 뭐 한 보름 동안 어디 바깥에다 내놔도 사실 뭐 그렇게 쉽게 죽거나 그러지 않아요. 잘 살아요. 심을 때만 잘 심어도. 그만큼 나무 뿌리 부분에 대해서는 습도 유지가 가장 관건인데, 분다리라면 아무래도 습도 유지가 좀 더 편한 건 있죠. 하지만은 가급적이면 분다리 할 필요 없이 이렇게 흙을 털어가지고 심는 게 나무한테 더 좋다. 나무가 나이가 많을수록 분다리,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분다리를 해가지고 심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거는 너무 구시대적 발상이라는 거죠. 나무 연차가 오래될수록 분다리가 아닌 이렇게 최대한 두꺼운 뿌리들을 길게 유지한 상태로 갖다 심어야지 나무가 더 잘 살고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뭐 좋은 묘목 사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잔뿌리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잔뿌리가 많아야 좋다 하는데, 이것도 잔뿌리고 이거보다 더 얇은 그런 실뿌리 같은 잔뿌리들도 많이 그런 거 있는 나무도 있는데, 나무에 따라서 잔뿌리가 더 많은 게 있고 적은 게 있고 그래요. 그리고 진짜로 이렇게 여기
실뿌리 같은 잔뿌리 이런 거는, 이런 실뿌리 같은 거는 어차피 얘가 성장하는 동안 필요했던 거고, 저기 다음해나 다다음해부터 필요한 잔뿌리는 이렇게 두꺼운 뿌리예요. 두꺼운 뿌리. 잔뿌리 많아봐야, 그거 뭐 잔뿌리가 많아가지고 많아야 좋다 나쁘다, 그거는 나중에 다시 영상으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구덩이 파놨습니다. 뿌리 짓이겨지거나 이제 굽은 뿌리들 정리했고요. 나무 이렇게 세워놓죠. 그러고 흙을 한 절반 정도 덮어요. 심을 때 이 전목 부위, 보통은 이 전목 부위가 땅에 묻히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 마을의 대목, 이게 묘목 같은 경우는 좀 차이점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전목 부위가 묻히지 않게끔 심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물 줄게요. 요즘처럼 비가 안 올 때는 이렇게 물 좀 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물을 따주면은 뿌리 사이사이로 흙이 들어갑니다. 흙 넣을 때 그 뭉쳐진 흙은, 이런 뭉쳐진 흙은 이렇게 좀 펴가지고 주면 좋고요. 물을 흠뻑 줘요. 네. 살짝 흔들어 주기도 하고. 찍어준 사람도 없고 해가지고 혼자 찍고 있네요. 이렇게 물을 찰랑찰랑 주면은 밟아줄 필요 없어요. 이렇게 좀 흔들고 하면은 안에 공기가 빠져나오면서 그 공기층이라 하죠. 공기층이 빠지면서 뿌리와 흙 사이에 빈 공간 없이 착 밀착되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방법이 가장 좋아요. 이 상태로 이렇게 놨다가 옆에 나무 또 이런 식으로 심으면서 물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걸 또 이렇게 덮어줘도 되고, 아니면 물이 있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줘도 괜찮습니다. 밟아줄 필요 없어요. 이렇게 심으면은 물이 가라앉으면서 흙도 같이 착 가라앉아 가지고 나무 잘 뽑히지도 않고 공기층도 없어지고 잘 심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 지금은 가을이고 겨울을 지내야 되잖아요. 겨울을 지내기 위해서 성토해 주는 게 좋아요. 성토한 모습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성토가 완료됐습니다. 나무를 이렇게 다 심고 나서 가을에 심을 경우 이제 겨울을 보내야 되잖아요. 겨울을 보내는 동안 이제 또 건조하면 좋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겨울에도 눈이 너무 많이 안 오면은 물 한 번씩 주는 게 좋고요. 지금처럼 보면은 성토를 해줘가지고 전목 부위가 아예 묻혀버렸죠. 이게 묻히는 거 상관없어요. 여기보다 더 높게 성토해주면 더 좋아요. 주변 흙 끌어 당기다가 성토해주는 게 쉽지 않으니까 적당히 10cm만 이렇게 올려줘도 충분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성토를 해주고 나년 봄에 기온이 상온 이상이 됐을 때 이제 흙을 다 이렇게 걷어주는 거예요. 접목 부위가 나올 때까지 걷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제 나무 그대로 일단 심으시고, 이 나무 커트 또한 이 원하는 높이에 내년 봄에 여기서든 뭐 이렇게 원하는 높이에서 다시 커트를 해줘 가지고 세 가지를 받습니다. 옛날 방식으로는 이렇게 나무 심고 나서 나무 주변으로 뭐 지푸라기로 싸주기도 하고 뭐 스티로폼이나 부지포 같은 걸로 싸주기도 하는데 그거 별 효과 없어요. 그거 너무 옛날 방식 그렇게 고정관념 버리시고 지금처럼 성토해 주는 게 가장 좋아요. 네. 이렇게 심는 방법을 아셨으면은 이렇게 심으시면 되고요. 봄에 물 관리만 잘 해주면은 아무 이상 없이 잘 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심는 방법을 모를 때는 분달이 된 거를 그대로 심으면 되니까 편하고 좋긴 한데, 지금처럼 심는 방법을 이제 아셨다고 하면은 분달이 하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심는 게 훨씬 좋다는 거 다시 한번 알고 계시고요. 나중에 이제 화분 체리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제가 또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처럼 나무 심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 보셨는데, 지금 방법은 요즘은 좀 흔한 영상이긴 해요. 네. 이게 정상이고, 그나마 이거보다 이렇게 심는 게 원래 이게 정석이에요, 정석. 예, 이렇게 심는 게 가장 좋아요. 네, 그리고 이런 질문도 많이 하세요. 나무 심기 전에 탭이나 비료 줘야 되는지,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보통 업자님들 묘목 파시는 분들은 탭이나 비료 주지 말라고 하세요. 네, 그게 왜냐면은 괜히 또 탭이나 비료 주라고 해가지고 주게 되면은 뭐 부속도 안 된 탭이 줘가지고 뭐 보통 가스장이라고 하죠. 가스장에 입어가지고 나무가 죽기도 하니까 죽으면 서로 기분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탭이나 비료 주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나무 식재하게 한 서너 달 전이든 네다섯 달 전이든 1년 전이든 이제 그 탭이 미리 넣어서 흙이랑 섞어주면 좋죠. 근데 이제 나무 심는 거 임박해가지고 탭이나 비료 주게 되면은 괜히 나무 죽을 수도 있고, 1년 차에는 물만 잘 줘도 잘 자라는데 괜히 비료 같은 거 줬다가 비료 주면 아무래도 이제 속속성으로 바로 이제 효과가 나타나요. 그러면은 나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적당히 연차에 맞게 잘 커야 되는데 쓸데없이 뭐 몸집만 커지는, 네. 그래가지고 보통은 그런 탭이나 비료를 주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탭이나 비료를 주고 싶다 하시면은 체리나무 심기 그래도 한 세네 달 전, 못해도 두세 달 전이든 해가지고 흙이랑 섞어져가지고 완전히 부숙이 되게끔 하는 게 좋아요. 윤지 아빠도 만약에 다시 나무를 심는다고 하면은 이제 뭐 콩이나 깨 같은 거 심지 말고요. 그냥 그 심을 자리 퇴비 같은 거 좀 자, 그리고 나무 심는 시기 가을에 11월달 12월달에 심는 게 좋은지 아니면은 봄에 심는 게 좋은지 여쭤보신 분들 많아요. 뭐 일단 결론은 가을에 심는 게 좋습니다. 물론 봄에 심어도 뭐 괜찮긴 한데요, 봄에 심더라도 이제 땅이 녹자마자 바로 심는 게 좋아요. 가을에는 땅이 얼기 전까지만 심으면 되는 거고요. 왜 가을에 심는 게 좋냐면요, 아무래도 이제 일단은 가을에 심다 해가지고 겨울을 지내면서 체리나무가 얼어 죽거나 그러진 않아요. 네.
심는 거 지금 오늘 영상처럼 잘 심으시면 되고 좀 성토해주면 좋은 거고요. 나 진짜 어지간히 진짜 막 한 달 뭐 일주일 이상씩 막 영하 막 30도 막 이렇게 떨어지지 않은 이상은 거의 죽진 않아요. 근데 이제 왜 가을에 심는 게 좋냐면은 이제 체리 나무가 봄밭에 딱 심어진 다음에 봄에 심으면 봄부터 이제 봄에 심자마자 이제 뿌리 내리고 막 적응하려고 이제 바쁜데 나무도 뭐 사람이랑 똑같이 쳤을 때 가을에 심어놓으면은 그동안 이제 겨울을 지내면서 거기서 이제 좀 적응이 돼가지고 봄에 바로 땅이 높고 온도가 좀 높아지면서 바로 활착을 시작한다는 거죠. 뿌리를 뻗고 금방 이제 자리를 잡는다는 거죠. 그렇다 해가지고 봄에 심다 해가지고 뭐 훨씬 가을에 심다 해가지고 훨씬 더 잘 자라고 봄에 심다 해가지고 좀 많이 못 자라고 그러지 않아요. 봄 여름에 물 관리만 잘해줘도, 특히 봄에 물 관리만 잘해줘도 잘 크긴 하는데 사람들이 아직 잘 모르시는 이제 생각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가을에 심을 때는 아무래도 보통 그 업자님들 뭐 어디서든 육묘하는 곳에서 육묘장에서 캔지 얼마 안 됐거나 바로 캐거나 드리긴 해요. 근데 겨울이 오기 전에 보통 그 묘목장 육묘장에 있는 나무들을 전부 다 캐가지고 어디 가식장 전시장 같은 데다가 가식을 해 놓는다는 거죠. 가식을 해 놓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땅에 있던 거를 뽑아가지고 바로 이게 오늘 영상처럼 제대로 심어 놓으면은 괜찮은데 대충 이제 흙이나 모래 같은 걸로 덮어 놓는다 이거죠. 그런 과정에서 나무가 좀 아무래도 부실해지고 관리가 좀 어쩔 수 없이 미흡해진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묘목 관리가 참 아무래도 부실하고 봄에 그렇게 막 한두 달을 그냥 가식장에서 이렇게 있다가 아니면 뭐 저온 참고 있다가 봄에 심겨지는 것보다는 그냥 막연히 생각해도 그냥 바로 캐가지고 가을에 심는 게 좋을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봄에 심더라도 관리 잘 된 묘목이면은 아니면은 육묘장에 그대로 심겨져 있던 묘목을 심으면은 물 관리만 잘해줘도 뭐 가을에 심은 거나 봄에 심은 거나 크게 상관없이 잘 크긴 커요. 네. 특히 봄에 물 관리가 정말 많이 중요합니다. 봄 가뭄 심해요. 그때 나무 죽는 경우들 엄청 많아요. 봄에 물 관리만 잘해줘도 잘 큽니다. 나무가 1년 자랄 그런 성장세라든가 그거는 봄에 거의 결정나요. 봄에 얼마만큼 물이라든가 영향을 받아가지고 탄력적으로 바로 크느냐 아니면은 봄에 부실해가지고 1년 거의 뭐 그냥 줄똥살똥 간신히 근근히 버텨 있느냐. 봄에 물 관리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말농이시라든가 물 관리가 정 힘들겠다 싶으시면은 여기 산처럼 한 1m, 지름 1m나 뭐 1.5m나 비닐 같은 걸로 꼭 덮어 놓으면은 습이 유지되고 괜찮아요. 물을 따로 주지 않더라도 이제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으로도 어지간해서는 잘 크긴 잘 커요. 그거는 근데 그런 멀칭은 1년에 1년 한 2년 후부터는 제대로 체리를 나무를 관리한다고 치면은 그 2년부터는 걷어내고 풀도 뽑아주고 물도 제대로 주고 그렇게 해야 돼요. 계속 덮으면은 그 덮어놓은 그 자리는 땅에 좀 딱딱해지고 별로 좋진 않아요.